네, 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이슈토크에서는 전북 지역 각 지자체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현안과 과제들을 점검해가는 시간들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에 이르기까지 부안군을 이끌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권익현 부안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군수님 올 여름 정말 참 폭염에 폭우에 참 걱정할 거리들도 많았고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민선 8기가 1주년을 맞은 여름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안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자, 올 여름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폭우도 많았고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우가 끝나자마자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특히 이제 민선 8기 1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부안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어우,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민원 서비스라든가 청렴도에서는 단연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됐어요. 농촌 재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뜻깊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부안군의 지질과 자연환경이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까지 있었던 또 1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군수님께서는 재선에 성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선 7기에 이어서 또 8기까지 군정의 방향성이나 또 정책을 쭉 연속성을 가지고 이끌어 오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선 7기와 8기, 그럼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각각 또 군정을 운영해 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리겠고요. 저는 민선 7기 때는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때 많은 씨앗을 좀 뿌렸습니다. 민선 8기 때는 이제 뿌린 씨앗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서 대도약 시대를 맞이하겠다라고 우리 군정 목표를 정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나 민선 8기 이 두 개 다 공동 목표는 지속 가능한 부안입니다. 네. 우리 부안도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인구 5만 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도약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안의 지역 현안과 또 과제들 서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우리 뜨거웠던 이 부안에서 개최되었던 잼버리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은 행사로 폐막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올 여름이 뜨거웠다고 하셨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이번 그 잼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부안에서 아마 유사일에 처음으로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군민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쉽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일 90명씩 약 900명이 동원이 돼서 자원봉사를 해줬고요. 우리 군청 공직자들도 연휴는 1,557명 정도가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이런 것은 또 물이 부족하다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냉수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봉사도 했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제일 먼저 1만 병을
조직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성공적인 잼버리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참 아쉽게 됐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부안군은 무엇을 했냐, 이 얘기를 꼭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내 과정 활동은 조직위에서 합니다. 영내는. 그러나 영위는 우리가 14개 시군과 같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영위 과정 활동장이 많은 게 부안이에요. 우린 15개를 만들어서 운영은 이제 조직위에서 스카우트 연맹에서 했지만 여기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 영위 과정 활동장 중에 직소천이라고 있는데 부안댐 밑에 이 수상 과정 활동장은 우리가 그 잼버리 비용을 유일하게 쓴 곳이 그곳이에요. 그 36억을 들여서 잼버리 비용을 36억을 받아서 그 영위 활동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우리 군비 3억을 보태서 39억을 그걸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상 과정 활동장이 제일 인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포의 숲 밧줄 놀이라든가 그다음에 곰소의 김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기 와서 정말 흥겹게 놀고 뭐 체험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영유 과정 활동장을 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보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수돗물을 우리가 부안댐에서 연결을 해서 마실 수 있게 좀 해 주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쪽이 좀 해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영내는 조직위에서 관리를 하고 영위는 우리가 하천부터 또 축사까지 5월부터 지속적으로 방제 작업을 해서 방역을 해서 해충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의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보니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도 부안군에서 120명이 갔거든요. 그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애들 얘기는 이제 3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말문이 트였다. 교류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각국 나라 애들하고 이 얘기가 이제 소통이 되는데 되어가고 이 교류 활동이 되어가는데 그때 이제 멈추게 돼서 대단히 아쉽다. 그런 말을 들었고요. 또 영유 과정 활동장에 가서는 외국인들하고 외국인 청소년들 얘기할 때는 정말 좋다, 고맙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고 이제 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우리 부안을 좀 폄하하는 언론이 있어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안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와가지고 아니 군수님 뭔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5번이나 갔구만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5번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간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부안에 그 해외 그 잼버리 홍보로 25번을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중복돼서 실제로 간 것은 16번이에요. 잼버리와 관련돼서 간 것은 16번이고 그 16번 중에 11번은 유치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 때 간 게 11번이고 우리 때 민선 7기 들어와서 간 건 5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크루즈를 우리 부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나항과 크루즈를 같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크루즈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아야 우리 크루즈를 유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동남아 크루즈는 중국이 제일 크거든, 시장이. 그래서 가면서 그 뒤에 꼭지에다가 잼버리 홍보도 붙여서 가라, 홍보도 좀 해라. 근데 실제로 중국은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참여한 국가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로 가였더니 일부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 크루즈 견학을 가면서 잼버리 홍보도 허락했는데 이걸 바꿨어요.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저 잼버리 홍보하러 가가지고 크루즈 탔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요. 지자체 간 교류가 없어졌어요. 공무원 교류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직원들을 많은 견문을 넓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배낭여행을 제가 많이 보냅니다. 이 또한 2019년에 4명의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게 돼요. 배낭여행은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하고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자기 돈이 더 써져요. 그러면 가면서 보니까 저 영국에서 손흥민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티켓팅을 해갖고 간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이 자유여행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거 갔다 와가지고 이제 후기에다 다 쓴 거예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다 썼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 잼버리 홍보로 가가지고 축구 봤다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일부 언론에서 참 잘못 보도하는 것은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올 여름 지속된 폭염도 문제였지만요. 또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상황도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도 많은데요.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 2000년부터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프레잼버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었는데 그런 프레잼버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모든 것은 조직이야 여가부 조직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될 일은 영유 가정활동장을 마련하는 건데 우리는 충분히 영유 가정활동장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안군에서도 준비를 또 많이 해 주신 것처럼 군민들의 협조도 정말 빛났던 행사지 않았나 싶은데요. 건강이나 뭐 안전 위생 시설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좀 빠르게 개선이 되어서 한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잼버리 대회 이제 유치부터 개최, 폐막까지 이렇게 쭉 모든 과정을 돌아보셨을 때 그럼 부안에서 또 유의미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잼버리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부안 군민이 참 위대한 군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뭐 화장실이라든가 휴지 문제라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봉사활동하겠다. 또 우리 직원들도 나와서 봉사활동하겠다 해서 그 일을 좀 해결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안 군민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회가 마무리되면서요. 이 새만금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새만금 배후단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새만금은 지금 잼버리로 인해서 약간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새만금 부지는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에 또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리백 산단이 지금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이 아리백 산단을 만드는 최적지가 저는 새만금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해상풍력이라든가 또 수상태양광도 다 이 새만금과 관련된 또 우리 부안군과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 있는 부지 활용은 놔두면 놔둘수록 그 쓸모가 커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또 2차 전지 방안도 우리 새만금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만금의 부지는 굉장히 쓸모가 있게끔 변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군정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부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가 또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가고 계신지요? 민선 7기 당선되면서부터 부안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한데, 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나는 수소가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참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인이 바로 테라릭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영 박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잼버를 하면서 아마 그 폭염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 폭염이 왜 왔냐? 저는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용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지 않는 나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우리 부안군이 앞장서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제일 잘하는 도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수소차가 아마 군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한 230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도 군 단위 최초로 지금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 사업에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후년이 되면 우리 부안군에서 수소가 일일 1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린 수소예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는 그린 수소가 아닙니다. 계질 수소라든가 부생수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수전의 방식으로 뽑아낸 수소가 진짜 수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수전의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안이다. 왜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여러 곳에서는 뭐 수소 산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안군에는 테라릭스라는 회사가 전라북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만드는데 전라북도 최초로 아기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앞으로도 수소 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부안군 19곳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을 꼽으시던데요. 초반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세계지질공원 정말 반기는 우리 국민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갈지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서해안권,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이 됐는데요. 32곳이 있습니다. 그 32곳 중에 19곳이 부안에 있고요. 그만큼 이제 부안군의 지질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세계지질공원 탐방센터를 지금 우리 부안에다가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만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지질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질공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더 우리 부안의 지질을 더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부안군이 보유한 이 자연 경관들이 정말 빼어나고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 관광 산업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질공원 탐방센터 구축도 계획하고 계시고 뭐 세계 각국 지질공원 교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광 산업의 활성화 또 연계 방안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조 원 민자 유치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이제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도에 대월 습곡이 있는데, 예, 그곳은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고 문화재청에서 예, 직권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아마 천연기념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거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그런 지질이 있는 게 드물다. 이 정도로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방금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화면으로 좀 보여줬으면 쓰겠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올해 부안군에서는 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등 교육 정책에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가 이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좀 전에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에 입학생을 상대로 반값 등록금을 시작했습니다. 입학생 1학기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민선 8기, 7기가 되면서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또 4학년 1, 2학기 이렇게 가다가 올해부터 이제 전학년, 전학기. 이게 1, 2, 3, 4학년뿐만 아니라 5, 6학년도 있더라고요. 5, 6학년까지 전부 다 반값 등록금을 1, 2학기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 부안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 중에 부모님이 1년 이상 부안에 거주한 사람. 부안에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한 1,300명, 12억 정도 주었는데 올해는 한 1,200명,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를 줘야 되니까. 전학년, 전학기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부안으로 이사를 오시면 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대학생 반값 등록금만 주는 게 아니고요. 또 대학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다닌다고 하면 200만 원까지 주고요. 또 다자녀 가정은 셋째부터는 연 100만 원씩 주고 또 특기자들도 주고요. 다양하게 장학금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재원은 우리가 이제 한 160억 정도가 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CMS라고 한 4,500명이 월 만 원씩 냅니다. 이분들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식 기타금도 3, 4억 정도 되고요. 예, 이런 걸 재원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고등학생 석식, 점심은 지금 거의 무료,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우리가 전액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석식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방과후학습, 이것도 전액 우리 군에서 이미 전국 최초로 부담을 해서 무료로 지금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부안군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교육청에 주되 간섭은 않고 다만 성과평가에 대해서만 알려주라.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들의 기반에는 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안군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또 고민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5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일단은 뭐냐면 첫째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 유치 1주원 시대를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1주원 시대를 열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한
5천 개 정도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정책, 네,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교육 때문에 부안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교육 정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홀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가 한여름, 한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특히 우리 부안에서 자랑할 만한 게 또 뭐냐면 노인 일자리예요. 제가 2018년 민선 7기 때 당선돼서 보니까 일자리가 1255개더라고요. 노인 일자리가. 이걸 지금 3000개 이상으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용돈을 줘야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군수님 이제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좀 그럼 이것만은 꼭 완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푸드 플랜을 통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계시는 농업인들이 최소한도 월 150만 원은 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푸드 플랜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산업입니다. 수산업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그 실현을 시켜서 우리 부안이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부안을 위한 또 군수님의 목표 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이제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군수님만의 이제 소통 비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 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가 쉽게 해서 되는 일은 된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라고 잘라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생각도 안 해보고 또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면전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이 얘기를 최대한 들어줘야 되겠다. 네. 들어보고 그 또 민원인들이 하는 말 속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는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때 최대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으면서 민원이 해결이 돼요, 또 반절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저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드려야겠다 해서 이 소통의 방법은 듣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정말 많은 분들의, 많은 부안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테니까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께서 지역민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과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올 여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우리 잼버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 굉장히 좀 실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고요. 그 점은 저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보시다시피 폭염과 폭우,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부안군에서 탄소 중립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는 이 일에 적극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야 탄소 중립이 되고 탄소 중립이 되어야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안 군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부안 국민께 언제나 힘이 되는 또 든든한 정책들 계속해서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